네,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직장인 탐구 생활.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한데요. 정유진 캐스터.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주제는요. 21세기 신보릿고개라고도 불리는 직장인 월급고개입니다. 이 보릿고개라는 말은 먹기 살기 힘든 시절 많이 들어봤어도 월급고개라는 말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고개를 매월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직장인들의 월급고개 심각성, 과연 어느 정도인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통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정말 눈물 없이 진행하지 못할 그렇죠. 주제 같습니다. 직장인 월급고개. 네. 사실 뭐 오늘 나와주신 분들 원장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은 또 월급을 받으시며 살아가시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네. 직장인에게 월급은 참 중요한 의미예요. 한 번씩 여쭤볼까요? 백연찬 팀장님에게 월급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마약이다. 마약. 네. 왜요? 늘 프리랜서로 독립하고 싶지만 네. 예, 불안하니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은 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마약이다. 그렇군요. 예, 끊어야죠 빨리. 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많네요. 우리 코치님에게 네. 월급이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예. 저는 진통제라고 생각을 진통제. 합니다. 네. 예. 아픈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맞지 않으면 꾸역꾸역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진통제.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유진 씨는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월급이 더더욱 소중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막 우울하다가도 잔고가 늘어난 걸 보면 참 기쁘더라고요. 그 띵동 소리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말이죠.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요. 저희와는 다르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또 남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요. 원장님에게 월급은 어떤 의미인가요? 진통제, 마약, 뭐 좋은 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스트레스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직원이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일일이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급은 스트레스다. 그래요. 이게 네.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다른 다르기 때문에 개념이죠. 충분히 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월급날 하면은 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손꼽아서 기다리는 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월화수목금토일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월급날만큼은 안 오는 건가 하시는 직장인 여러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월급날을 참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이 월급날만큼이나 직장인들이 또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코치님?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인 활력소 베스트 5라는 게시물이 직장을 다니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낳았는데요. 네. 활력소 베스트요? 네. 예. 뭐니 해도 가장 공감되는 첫 번째 베스트는 월급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단서로 하나 붙은 게 있어요. 뭔데요? 카드값에 떠밀려 사는 사람에겐 월급날도 우울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고요. 하긴 그냥 네. 찍히고 바로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동료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무척 네. 중요한 활력소다라고 하고요. 담배를 태우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역시 절대 놓치기 힘든 직장 그쵸. 생활의 기쁨이라고도 예. 답했습니다. 네. 마지막 활력소로는요. 직장인의 애환이 절절히 묻어났는데요. 매일 같이 오르는 물가와 죽거리 봉급에 지친 직장인들은 퇴근길 편의점에서 로또를 구입하는 순간이 가장 네. 중요한 활력소라고 또 답했습니다. 와, 굉장히 그렇구나. 특별하네요. 네. 예, 아무튼 직장인의 그 애환을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우리 임 원장님께서는 병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월급을 밀리거나 그러셨던 적은 없으시죠? 그런 적은 없었는데 네. 가끔 이게 하루 정도 늦어질 때는 있어요. 그쵸, 그쵸. 예.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죠. 월급 그분들은 그 월급으로 기다렸는데. 해야 되는데 예. 그거 못 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아무래도. 다가와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늦어질 때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주는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네.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직장인 월급 고개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할까요, 코치님? 네, 얼마 전에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4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요. 응답자의 64.3%가 월급을 한 달 이내에 소진해서 월급 고개를 겪고 있다라고 64%. 밝혔습니다. 예. 네, 설문조사를 주관한 사람인에서는요. 이 비율이 4년 전 금융위기 시절과 비슷한 수준인데 지난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17.4%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조사만 보더라도 2012년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그런 타이틀을 갖고 살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급을 한 달 이내 소진해서 월급 고개를 겪고 있다. 뭐 한 달 이내라고 하면은 뭐 얼마가 될지 또 궁금하네요. 네. 15일만 했을 수도 있고, 뭐 25일만 했을 수도 있고, 뭐
맘먹으면 하루 만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직장인들이 월급을 다 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적으로는요 16일이었습니다. 보름 만에 다시 말해서 썼어요? 16일 이내에 월급을 모두 써버린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고요. 예. 일주일 안에 다 쓴다는 응답도 16.6%나 나왔습니다. 와, 정말 이런 대답이라고 한다면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16일이면은 나머지 거의 보름 정도는 이 월급 월급 고개. 고개를 가지고 또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네. 될 텐데 직장인들은 왜 이렇게 월급 고개를 겪게 되는 걸까요? 네. 그러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5위가 경조사비 등의 불규칙한 지출이 많아서 21.0%로 답을 했고요. 네. 4위는 소비를 무계획적으로 해서 3위는 대출 등의 빚이 많아서 예. 2위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라고 꼽혔고요. 네. 응답자의 절반이 바로 월급이 적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1위가 월급이 적어서, 2위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3위가 빚이 많아서, 4위가 소비를 무계획적으로 해서, 5위가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서. 네, 근데 그렇군요. 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예.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달, 특히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워놓은 예산보다 이 경조사비 때문에 많이 돈이 나가죠. 정말 많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뭐 월급이 적어서라는 대답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좀 많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그래요. 하고요. 네. 우리 네오머니의 배경찬 팀장님. 근데 사실 월급이 적어서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흔한 불만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연봉에 맞춰서 그 기업에 입사를 한 건데 월급이 적다는 건 좀 너무 무책임한 불평불만 아닙니까? 예.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반면에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 계획적인 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뭐 과소비를 하신다든가 충동 구매를 하신다든가 계획적인 지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수익과 지출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확실히 아무래도. 지출에 있어서는 좀 네.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월급이 적어서 월급 고개를 겪게 되는 이 직장인들 이런 현상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네, 일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급 고개를 겪는 직장인의 91.7%가 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신용카드 사용을 줄인다, 쇼핑 등의 품위 유지비를 줄인다, 가계부를 쓴다, 데이트, 동호회 등의 모임을 줄인다 등으로 답을 했습니다. 네. 나름대로 좀 이 과감한 결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뭐 우리들이 월급 고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돈을 관리하는 비법이 나만의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한번 여쭤보죠. 월급 관리법, 뭐 용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배 팀장님?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돈을 아는 남자시니까 예. 남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참 부담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 다른 맥락이지만 표현상으로는 그 월급 고개를 좀 즐기는 편이죠. 아, 그러세요? 예, 일단은 좀 항상 부족하게 예. 쓰고,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지출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급여, 그러니까 와이프하고도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총 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일정액을 저는 이제 저축을 하고, 그럼 이제 좀 빡빡하게 저축을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남아서 이제 지출 안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밀리는 부분도 좀 있죠. 뭐 공과금이라든가 뭐 통신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살짝씩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자제하게 쓰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연체되거나 그러시진 않으신 거죠? 예, 뭐 심하게 연체 이런 건 아니죠. 네, 지난주에 저희에게 신용 등급 얘기해 주셨는데 예. 막 신용 등급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막 낮고 이러신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는 범위 정도만 안에서 그걸 아시니까 굉장히 편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절약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예. 이 절약을 잘 못해가지고 맨날 욕을 먹거든요. 많이들 그렇죠. 네, 네. 누구한테 욕을 그렇게 많이 뭐 이제 먹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네. 모르겠어요. 제 거는 좀 아끼는데 다른 사람 거 쓰는 거를 좀 아끼질 않아서 그게 좀 문제가 될 때 많아서 얘는 좀 해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뭐 쓰는 거나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저 사치품을 좀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명품 이름을 잘 몰라서 가끔 네. 당혹스러운 때도 있는데 네. 이제 일부러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 비싼 물건은 쳐다도 안 본다. 네, 아니요 보는데 뭐 옷, 뭐 시계, 뭐 비싼 거 입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끼고 근데 네.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욕심을 내지 맞아. 않는. 큰 관심을 안 갖는 게 관심을 갖게 네. 되면 그때부터 막 사게 되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유진 씨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좀 네. 돈을 쓴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돈을 쓸 때는 은행에서
출금을 해서 쓰는 걸로 아. 현금을 그렇게 찾아서 쓰면 조금 내가 쓰고 있다는 생각에 좀 경각심을 느낄 때도 있고 절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카드 쓰면 아무래도 좀 무절제하게 되는 게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각자 돈을 아낄 수 있는 또 절약할 수 있는 월급 고개를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네.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아무리 이렇게 아끼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내 월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면서 이직까지 결심하기 마련인데요. 혹시 이런 싱숭생숭한 마음 다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조사 결과가 있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남녀 직장인 556명을 대상으로 투잡 희망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71.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투잡을 희망하는 이유는요. 직장인 과반수 이상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싶어서라고 선택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자투리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심 분야의 전문적인 실력을 쌓기 위해서 또 향후 창업이나 이직 등의 커리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투잡을 갖는 희망 이유를 댔습니다. 네. 이 월급 고개 때문에 이직이나 뭐 투잡을 꿈꾼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설문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주변에 실제로 투잡 쪽들이 있나요? 제 주변에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게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일부분의 분들만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작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엄마가 커피숍을 하셔가지고요. 음. 시간이 좀 규칙적으로 빠질 때에는 엄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도와드리고. 투잡으로. 예. 돈을 무조건 받았죠. 네. 네. 투잡으로 했었는데 예. 우리 배 팀장님 주변에는 어떻게 투잡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편의점 2개 운영하시면서 예. 또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지분 투자하셔서 거기서 또 이제 소득이 발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 영업인가요? 예, 네. 그것까지 하시면서 또 예, 뭐 화재 이렇게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물건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예전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것도 만만치 않은 수입이 되신 거죠. 사실 예. 요즘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보험으로 투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종종 많이 있죠. 계시더라고요. 이게 좀 하기가 쉬운 건가요? 아무래도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진입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네. 예,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직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예. 투잡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네. 어떻게 원장님은요, 이 의사시기 때문에 주변에 투잡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있어요. 그래요? 의사가 이제 옛날보다는 예. 뭐 수입이나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뭐 음식점 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 선생님요? 예, 있습니다. 예. 다른 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원장님도 투잡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투잡은 안 하고 이제 우리 의사는 그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만 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개 병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병원을 다른 곳에도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게 저 혼자만은 안 되기 쉽지가 때문에 않구나. 그래서 투잡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다른 직업 갖기는 조금 네. 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고요. 방송 잘하시니까 방송으로 투잡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럴까요? 써주실래요?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렇게 본다면은 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어떤 투잡을 원하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잡 종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카페나 PC방 등의 관리도 카페, PC방. 있었고요. 네. 또 문서 작성이나 교정 편집 등의 일반 사무직군이 예. 있었고 또 이외에 학원 과외 등의 강사직 또 컴퓨터 디자인이나 시스템 관리 같은 그런 분야가 이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이들 하시는 것들이 이제 조사 결과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 속에 이제 투잡 쪽들은 어떤 뭐 체력을 소비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이런 체력 소비하는 직종은 조사 결과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유나 뭐 식물 배달 같은 것들은 그런 분야나 또 대리운전,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해서는 투잡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하루 종일 자신의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체력의 소비가 많은 직업 같은 경우에는 투잡으로 갖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투잡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봤잖아요. 예, 예. 과연 어느 정도 수입을 있어야지 투잡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 한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잡을 희망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이 된다면은 투잡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오늘 원장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와가지고 전혀 준비 못한 답변을 하는데요. 글쎄
저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네. 그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좀 여가 선용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정도 다니고 네. 자기 생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 투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만약에 한다면 그 정도의 수익을 나는 그런 잡을 네. 얻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구체적으로 뭐- 생각을 안 해봐서 결론은 네. 원장님은 지금도 충분히 벌고 계시다는 능력이 없어서 그 의사가 이제 다른 직업 하는 사람 굉장히 많지만 네. 아무래도 자기 그 직업 이렇게 신경을 써야지 다른 거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또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네. 병원은 놔두고 이제 투잡하는 그게 이제 메인으로 할 때는 예. 병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래서, 많이 예. 계시죠. 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자라는. 네. 예, 그렇군요.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벌면은 투잡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도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투잡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면 그냥 용돈을 조금 더 버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투잡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방송에 뭔가 더 집중하고 싶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것 제가 같아요. 무슨 뭐 다른 거 소개시켜드릴 일이 있는데 그러면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해주세요. 근데 50만 원이라고 책정한 이유도 좀 궁금한데 50만 원 정도가 용돈을 있다면은 쓰니까? 용돈? 네, 뭐 그냥 대학교 때 받았던 용돈이 그 정도 전후니까 네. 그 정도만 좀 더 받으면 그래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래요, 네.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투잡을 꿈꿀 수도 있고 네. 뭐 2배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다면 투잡을 당연히 도전해 볼 만도 한데 네. 직장인들은 어떤 대답을 했나요, 실제로? 네, 예.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요. 남성과 여성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남성은 돈의 액수는 상관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22.6%로 가장 많았고요. 예. 다음으로 22.0%는 최소 100만 원을 벌어야 투잡에 도전하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최소 4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투잡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23.4%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남성과 여성의 네. 입장에서 차이가 꽤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투잡을 희망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사업에 대한 의지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분들은 없었나요? 네, 물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자코리아가 20, 30대 직장인 607명을 대상으로 자기 사업 선호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77.9%가 향후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고요. 특히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에 비해서 14.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자기 사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네. 단순히 이게 마음만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좀 전략적인 준비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준비는 딱히 안 하시더라도 생각만 하고 계시네요. 하겠다라는 네. 마음가짐을 또 갖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그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답한 직장인 10명 중 4명 정도가 자기 사업을 위해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 향후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37.6% 20, 30대 직장인이 자기 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는데 네. 직장인이 남성 직장인이 여성 직장인보다 13.5%포인트 확실히. 많았고요. 예. 직장인들이 향후 자기 사업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고 있다라고 답한 직장인이 38.2%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다음 창업할 아이템을 선정해서 시장조사 등의 정보 수집 32.0%가 하고 있고요. 투자자 컨택 등의 사업 자본금 준비를 하고 있다 14.0%. 네. 네, 공인중개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창업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이나 자격증 준비로 9.6%로 밝혀졌고요. 네. 또 창업 박람회를 참여하고 있다 4.5% 등의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그렇죠. 사업을 준비하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월급고에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네. 이런 사방의 어려움들도 물가도 높아지고 월급은 적고 하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월급고에 이 말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퍽퍽해지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요. 자, 선배로서 아니면은 같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월급고에 네. 조금 현명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들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방법들이 우리 있을까요? 코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시죠. 아, 예. 네. 일단 아까 전에 밝혀주셨던 것처럼 경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 안에서 내가 또 다른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내가 더 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급 고개라고 해서 평생 동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진짜 한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백영채 팀장님도 또 직장인들의 선배로서 월급 고개를 이겨내는 방법 한 말씀 조언해 주세요. 네. 결국은 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수익과 지출에 관한 부분이니까 예.
좀 적게 쓰고 예, 좀 잘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쓰면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좀 잉여 자금이 좀 넘치게 되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니까 그렇게 지출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쉽게 말해서 쪼이고 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아까 백엉찬 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월급 고개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지출을 하는 것, 이것도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직장인들의 월급 고개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월급 고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지 않나 네. 생각이 해봤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알짜 정보들만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취업 정보 백서 이어집니다.